정말 외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국종 교수님과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외상센터 설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바로 이 일이 바로 2011년에 몸에 총탄을 맞고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석혜균 선장님 일이었는데. 아덴만 여명 작전이죠. 2011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또 피랍됐습니다. 3호 주얼리호에는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데 스리랑카로 항해 중에 오만과 인도 사이 인도양 해상에서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부대가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구출작전에 돌입해 구출작전은 아덴만 해역에서 여명 시각에 맞춰 단행됐습니다. 최영함과 헬기에서는 엄호 사격이 계속됩니다. 해적들의 눈을 피해 배에 오릅니다. 선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선실로 접근합니다. 올라가! 해적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비슷한 시각 해적들은 석선장을 찾아내 조준 사격을 합니다. 2011년도 1월 15일 그날 아침 상황을 말씀드리면 딱 들어오자마자 선원들 전부 다 시원해놓고는 캡틴이 누구냐 그러대요. 그래 내가 캡틴이 나가니까 지금 즉시 소말리아로 가재요. 가능한 빨리 소말리아 쪽으로 이동하라고 선장 석혜균 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지금이 나한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놓치면 다시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심란하다. 저기 내 책상 보이지? 저 컴퓨터에 가서 내 오락 좀 하겠다. 바둑을 꺼냈어요. 게임 중에 천하 재미없는 게 바둑이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으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래 바로 접어버리고는 이메일 끄자문에서는 해적 몇 명이고 걔네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뭐다 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날려버리죠. 답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 캡틴 최대한 지연을 시켜달라 소말리아 도착을. 엔진에 지금 이상이 있어갖고 손을 봐야 된다고 조금 시간을 요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엔진을 모른대요. 이제 엔진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 그러고 슬로우로 갔다니까요. 육상 속력으로 8km. 그 다음날 군함이 한 척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해군 제행하며라. 우리 해군에서 총을 쏘았거든. 충격진이 막 벌어져서 지금까지 캡틴한테 당했다. 캡틴을 족쳐라 이렇게 됐어요. 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싹 땡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기절해버리죠. 이게 당시 그 모든 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마음을 졸이며 이 회복을 진짜 바랐었는데 이때 현장에 교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네, 그 이국종 교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지영 간호사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오만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선장님의 그 상태가 좀 어땠습니까? 뭐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많이 안 좋았는데 그 지금도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중증 외상이라고 부르는 그 환자 중에서도 가장 20~30% 내에 속하는 굉장히 백분위로 치면 그런 중증 환자셨고 그때 오만에 딱 가서 보니까 몸에 6발의 총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발이 복부였죠. 그래서 대장과 간을 관통하고 복강 내 출혈과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 그 전에 들었던 환자 상태보다 더 안 좋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옆구리 쪽으로 그 관통한 총상이 있었던 부위는 총알이 지나간 자리에 염증이 심해지고 감염이 생겨서 이제 괴사성 근막염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오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거든요. 오만이라는 낯선 나라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슬람 국가였는지 어쨌든 하여튼 수혈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송을 결정을 했고 어렵사리 이송해 왔고요. 이번과 같은 장거리 긴급 후송의 경우에는 에어 앰뷸런스의 임대 비용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를 한국에 에어 앰뷸런스로 오자마자 바로 수술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 부분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씻어내고 다시 재봉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 석혜균 선장님이 기억으로는 이제 한국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지셨어요. 그 사이에도 뭐 의식을 좀 뭐 약간 깨고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명료해지신 거는 한 달이 넘어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름 기도했던 것은 이 환자가 지금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유명한 어떤 배 선장이어서가 아니라 저 아직도 기억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치료를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희가 늘 보는 중증외상 환자 중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했고 다행히 생활을 하셔서 너무나도 기뻤고 명실 침대에서 눈을 딱 뜨니까 앞에서 선장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그 프레카드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애를 썼구나. 고마움을 느꼈고 이국주하고 정경훈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왔다 갔죠. 참 고맙죠. 어떤 역을 하고 그 당시 어려진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노력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셔서. 한번 정경이 전화 걸어볼까?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뭐 내가 미안하지. 그 바쁜 사람 자꾸 할 수 없는 거고 치료를 잘 해주갖고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하는 거지. 이구정 교수님이랑 김장 간호사랑 그때 다 하셨고 저는 그냥 뒤에서 세 사람이 협동했기 때문에 그래 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아니 어쨌든 이제 석혜균 선장님의 일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외상센터 그리고 닥터 헬기. 네네. 이때 처음 생기게 된 거죠. 네네네. 기존의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응급으로 체계하에 이송이 되고 그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응급실로 와서 응급으로 센터에 와서 사망하는 환자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환자, 그러니까 심장마비죠, 심근경색, 그리고 내혈관, 뇌졸중, 중풍 이런 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중증 외상 환자인데 이 세 환자 그룹의 환자들이 다 기존에 같으면 응급의료 센터,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이 세 환자군 중에 중증 외상은 기존의 응급의료 센터, 응급실 개념으로 환자를 그곳에 환자를 치료받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구성원들이 동시에 투입해서 환자를 처치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했더니 우리 의료진이 없고 병원이 상황이 이래서 못 받습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하는 이 찰나를 못 견디는 가장 위험한 환자가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는 소위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한 4시간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월투 카테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어딘가 막힌 부분을 처치하는 데까지 한 4시간 안에 처치를 하면 환자의 그 생존율과 사망률 크게 차이가 없더라. 네네. 하지만 외상 환자는 골든 아워라는 말이 더 맞죠. 네. 1시간 이내 어쨌든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이내. 그래야만 생존율이 극대화되고 좋아지는데 이 1시간도 우리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이 아닙니다. 사고 난 순간부터예요. 그러면 병원 전 단계 이송이 보통 20-30분 되게 소요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화해서 다른 병원, 우리 병원 안 돼요. 그 순간 이 환자의 생존율은 2%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4년에 목동국병원의 권역 외상센터가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아주대병원에 2016년에 외상센터가 생기고 현재 국내 17개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외상센터에 팀원들이 좀 충원이 돼서 4명이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뭐 그 안에 외상외과 당직선 의료진 18명,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 우리 한 20-30여 명 있습니다. 부딪힘 1건, 추락 4건, 외상외과로는 110명 입원해 있습니다. 40에서 50kg 나무에 깔려서 수상했고 헬기로 이송한 환자입니다. 수술 소견은 헤모페리토니움 양이 상당히 매시브했고 복부에 상처는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 바이탈은 괜찮았나 보죠. 2,500원에 간 거면. 이송 중에 리블리딩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레이드 4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일름 쪽에 중증 외상에 해당되면서 지역에서 협력병원에서 연락 오는 환자는 전원 불가 상황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상센터에는 주로 심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몸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주로 한 30-40%는 교통사고 환자고요. 제일 많은 건 교통사고 환자고 30% 정도가 추락 환자, 그리고 나머지 20%, 30%가 이제 폭행당했다든지 몸에 뭔가 칼에 찔렸다든지 어떤 물체에 깔렸다든지 이런 기타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최소한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외상센터를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명꼴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환자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 늘어왔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